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2단 상담소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지금 남북한을 넘나든 교주 대마왕 김윤열 열전입니다. 아, 솔직히 이번 시리즈 별로 재미없었죠. 예? 너무 학술적이었어 진짜.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한번 또 신나는 정세 분별 또는 변증을 위한 시리즈들, 이런 뭐가 너무 학구적인 얘기보다 조금 더 여러분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회, 이단 상담소 시리즈 마지막 회인 대마왕 김윤열 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김윤열이라고 하는 한 이단 교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해요.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을 모두 넘나들면서 정말 한바탕 기회를 펼쳐 보였던 그런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타의 다른 교주들이 정말 날뻥 생뻥을 친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좀 혹할 만한 그런 신통수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한 사람들이 이 김윤열 교주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정말 식사 대접을 했다면은 믿겠어요? 네.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약간 규모 자체로만 보면 정말 영세한 어, 단칸방 종교지만, 이 대마왕 김윤열의 이야기, 정말 어떤 이단 교주들과도 비할 바 아닌 신비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대이단도 아니고 대마왕, 예. 이게 뭔 밤나무 아래에서 작가는 소리인지 의아하실 분들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종교사를 떠나서,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진짜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한국 메시아 운동사의 한 획을 끈 거물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예요. 메시아 운동이라는 게 전문 용어입니다. 일제시대 이제 김성도 여인, 제가 그때 이단사 소개에서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 교주였던 김성도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재림주 구세주를 자칭하는 교주들의 준동을 일컬어 전문 용어로 메시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술 용어예요. 우리 입장에서 정확한 명칭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난립이 될 것입니다. 먼저 현대 종교에서 이제 소개하는 이제 이 김윤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김민석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문화연구원입니다. 이쪽 내부 명칭은 만교통화교라 그래요. 짜잔. 뭐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였으면은 제가 뭐 이걸 굳이 방송까지 했겠어요? 음, 한번 이거 쏙 한번 읽고 내려가십시오. 오미 정관 수술에 거세, 아이고, 전 국민의 심영화를 달성하시겠습니다. 이 생도국의 사무국장과 유엔 사무총장, 이 대충 봐도 어이가 날아가죠. 예? 김윤열인데 자기가 이제 민석이라는 이름을 자칭하기 때문에 이게 김민석이 된 겁니다. 2002년 4월 27일에 펴낸 현대종교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라는 책에서는, 김윤열이 2002년 6월에 사망했고, 예, 자신이 심판주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부인이 전하는 그의 말년은 정말 막노동이나 하면서 씁쓸했었다고 적고 있죠. 근데 2002년 6월에 죽었다는 얘기가 2002년 4월에 나오는 책에 나와 있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좀 얘기가 전해지면서 오타가 있었는지 뭐좀 희한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게 메시아 운동사의 권위자는 최중현 교수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매우 좀 의아했대요. 그래서 현대 종교로 문의를 했는데 좀 답변이 시원찮아서 직접 김윤열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 에덴 문화연구원 본부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 종교에서 좀 삐꾸로 취재를 한 거예요. 예?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 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말년에 막노동을 했다느니, 어쨌든 부인 이름까지 팔아서 뻥을 치니까 뭔 개망신이요? 이단 간별사 필봉 한 방에 천하의 대마왕으로 하루아침에 시차됐어요. 네? 김윤열 씨는 1934년 음력 3월 18일 제주도 북제주군 추전면 신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11살 때
모든 이단 교주들이 반드시 거치는 통과 의례, 바로 계시를 받습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이건 자신이 쓴 민석성서 11장 일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꿨대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신천지요?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알로 쌀 만든다는 소리 비슷한데, 이런 꿈 정도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꿀 수 있는 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이 꿈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려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 좋은 집사님이셨던 것 같긴 한데 좀 분별력은 힘이 떨어지셨나 봐. 결국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김윤현은 본격적으로 대마왕에 입문합니다. 오미 선상님, 정말 김윤열의 어머니가 저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김윤열이 자기의 교리서인 민석성서를 쓰면서 각색한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뭔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무된 김윤열은 결국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 chosen one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평생 품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이 종갓나 새끼가 어디서 홍시먹다 이빨 빠지는 소리 씹을고 잡아졌냐 하며 다듬이 빵망이로 아들내미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다면, 이분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꿈을 꾼 후에 이 사람은 학교 공부를 땡치고 기도에 힘쓰고 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관음사에서 이제 수도 생활도 했고,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해인사에서 방학 때 참선을 하고, 또 가야산에서 참선하다가 석가모니, 해초 등 옛 고승들이라 쓰고 그들로 가장한 마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마귀에 미혹된 불쌍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셨겠지. 근데 문제는 해인사였어, 절이었어요. 그곳 중들은 그런 글을 매우 대단하게 읽었대요. VIP로. 근데 마귀들이 또 이 김윤열을 굉장히 잘 보살폈네. 예? 참선한다고 정신 팔려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땄는데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보통고시도 패스하고 무려 고려대 법대에 붙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딩 때 참선하면서 중대고 싶었대. 그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로 편입했습니다. 와, 그러다가 56년 4월에 1해라는 법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중생활에 돌입했죠. 보안사 주지스님 1해 대사와 법명이 겹쳐요. 전두환 대통령의 호가 1해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 5월 다시 통일교 협회장 유효원의 소개로 통일교 교주 문선명과 대면합니다. 와,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고, 와우. 문선명은 기독교를 통일하고 김윤열 자신은 만교를 통화하여 90년대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자고 의기투합. 에라이씨, 진짜 통일교네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둘이가 이제 플랜도 짰습니다. 문선명은 종교와 경제, 김윤열은 종교와 과학 정치 부문으로 분담해 1차로 1976년 5월, 2차로 96년 5월, 3차로 2001년 음력 1월에서 3월까지 지상 천국이 완성되도록. 엄마야? 근데 되게 한방 마지막으로 훅 뜁니다. 날짜가 2083년 3월 18일에 완성의 해라는 선포식을 성대히 할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김윤열, 문선명은 자신들의 모임을 한길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통일교 문선명과 인연을 맺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불교로 복귀했고, 출가 1년 6개월 만에 총무승으로 진급, 한국 불교 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진급입니다. 이렇게 해인사에서 2년간 있다가 불국사 총무승으로 옮겨서 또다시 명성을 쌓았어요. 불국사 총무승으로 있을 때 1959년 박정희 장군과 유경수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김윤열은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 대권을 질 사람인 걸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에게 했던 것처럼, 박정희 장군 당신이 대통령이 될 운명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짚어줬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 남자들의 술자리 농담 정도가 아니었던 게,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박정희 장군을 되게 자주 만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어드바이스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지. 이듬해 이제 1960년에 설악산 신흥산의 주지로 있을 때 이제 비선대에 올라가서 참선 기도를 했어요. 무려 70일 좌선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70일 금식 기도. 그걸 마친 뒤에 생쌀에 콩 씹어 먹으면서 300일 참선. 그리고 230일째 됐을 때 본격적인 직통 계시를 받아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영이 잡혔습니다. 태양도 삼키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멜기세덱, 자신과 우주, 인류, 자신의 전신이 예수였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봤다. 뭔 중놈이 지가 전생에 예수였대. 에? 이 계시를 받은 날이 1961년 3월 1일 민석이라는 이름을 계시받았답니다. 이 국내의 모든 재림주들이 답습하는 거의 모든 클리셰가 다 나타나고 있죠. 예. 민석 성서에 적혀있는 당시의 사항입니다. 옛 성현들이 나타나고 석가, 공자, 마리아, 멜기세덱과 에녹 이런 성현들로 가장한 악령들을 만나서 미혹당하는 거죠. 이 장면들은. 아이고 어째 이 도를 깨친 중들은 옛날 원효 대사나 한용운 선사처럼 파괴 한 번은 꼭 하는 게 이 코스인가 봐. 65년에 이분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모태신앙인이었대. 아이고 정말. 결혼 직후 중생활 접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이 윤금순 여사는 사범대를 졸업한 인텔리 여성이었는데 참 안타까웠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신혼생활 반년 만에 가야산에 들어가서 아이 무슨 스님이 무슨 기도원을 세워요. 그리고 만교통화교를 창립합니다. 졸지에 이 사모님은 생가부가 됐어. 하지만 이 김윤열 교주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지. 부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1년에 2번은 집에 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도원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에 사찰이 붙었어. 처가댁과 부인이 다녔던 서울 남부교회 장로 권사들이 요거 이단이라면서 이혼해! 틀린 말은 아니지. 결국 이제 김윤열 씨는 고뇌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혼을 결심했죠. 가족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가 뜻하지 않게 이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사 한번 다녀가시고 3일 뒤에 사찰 다 풀렸어요. 와. 그리고 비록 이제 이혼한 부인이지만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 기도원을 같이 보여주고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알콩달콩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나 봐. 그러다가 69년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가정도 되찾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59년에 박정희 장군과 유경수 여사가 불국사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박 장군님이 대통령이 될 거라 예언한 것을 유 여사가 떠올리고 다시 만나러 온 거지. 근데 봐 65년 6월에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 해도 6개월 만에 나가서 이후에 1년에 2번 집에 들렀는데 애가 셋이다. 역시 주말 부부가 이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붙어 지내는 것보다 격조하게 드문드문 만나야 금슬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훈훈하죠, 뭔가? 되게 인간적이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마왕 사역에 들어갑니다. 61년에 성서를 편애라는 계시를 받고 민석 성서가 그 13년이 지나서 74년도에 출판됐어요. 영어판, 일어판, 중어판으로 번역돼서 세계 각국의 수상, 대통령, 국왕, 심지어 공산당 서기장들한테도 보냈습니다. 이게 국가망신이죠. 자, 한번 눈으로 싹 보세요. 대충 어떤 책인지. 사실은 여러분들께 눈으로만 싹 보세요라고 말해놓고 저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좀 쉽니다. 이거는 제가 다 소장하고 있는 책에서 다 캡처한 거예요. 제 책꽂이에 잘 꽂혀 있습니다. 이 책들. 여기 루시엘이라 된 거니 이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민석 드디어 나왔네. 민석이 멜기세덱의 그 음차입니다. 음역이에요. 이집트를 애굽,
뭐 도이칠란트를 뭐 독일, 예? 프랑스를 불란서 하듯 예수를 야소라 하듯이 멜기세덱을 한자로 고친 게 이제 민석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민석 이꼬르 자신이 본인이 아닙니다. 김윤열 자신을 민석으로 칭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김윤열 자신을 민석의 종이자 사자로 지칭하는데 좀 오락가락합니다. 김윤열 이후에 멜기세덱을 갖다 붙인 교주가 바로 이제 국수 먹다 돌아가신 안상홍 선생이에요. 식당에서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숭배하고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의 세컨드를 여자 하나님이라 숭배하는 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내지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교파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장길자가 뭐 안상홍의 뭐 세컨드다 뭐 이거는 뭐 천년 사실 무근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좀 갖다 붙인 것도 장길자 쪽에서 갖다 붙인 거지. 안상홍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와우, 생도궁 무슨 궁? 응? 왠지 이제 가다 보면 아방궁도 짓겠어요. 역시 본궁왕은 민석대왕 심판주, 생도궁 사무국장의 유엔 사무총장. 와우, 유엔 사무총장을 아주 사무장으로 부려먹습니다. 자, 임원들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종교인 대표. 참 허경영의 대선배 같아 이분이. 정말 어떻게 60년대 이런 생각했을까. 뭐 책이 나온 거는 73년 4년이지만은 쓰기는 60년대 썼을 테니까요. 전신인 예수가 못했으니 다시 온 구세주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가히 자칭 모든 메시아 이단들의 클리셰입니다. 아, 새로울 것도 없어. 하늘 아래 새가 없어요. 나 저는 이 장면 보고 기절초풍했네. 왜 거세를 해? 응? 와, 이보시오, 이 대마왕 장관,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으하하하하. 뭐 이런 거요. 전 국민의 심령화, 찬송가. 뭐 이렇게 우주급 스케일의 완소 판타지 소설 민석 성서가 편찬됐는데 74년 3월 18일이네요. 근데 이 민석 성서 41장 실체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대요. 8월 중순에 여성 지도자가 총탄에 쓰러진다. 이건 73년 10월에 게시받은 것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세 번에 걸쳐 확인 기도, 확인 사살도 아니고 확인 기도를 했지만 틀림없다는 응답을 받았대. 74년 1월에 서울에 와서 청와대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시라 건의를 했답니다. 근데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참변을 나갔지. 이거 문씨의 또. 아휴, 그리고 76년 3월에 가야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공식 명칭인 현대종교 공식 명칭인 에덴 문화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변을 당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그해 1월 7일에 박 대통령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변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주범, 비서실장 김계원이 공범이라는 것까지 다 고변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은 김윤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지. 솔직히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런데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고초를 겪었지. 하지만 그의 예언대로 박 대통령은 그해 10월 26일에 서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윤열은 풀려나지 않았어요. 1980년에 감옥으로 옮겨져 6개월형을 받고 그거 다 치른 뒤에 출소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출소한 이유가 김윤열의 부인이 일단 남편 살리고 보자고 남편이 정신병자라는 자술서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여러모로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윤열은 대마왕으로서 긍지를 펴고 지도자들을 책봉하는 사역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 지도자로 낙점된 인사에게 이른바 성기를 보내 임준했습니다. 아니 그 페니스가 아니고 그 성스러운 기운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오를 인사에게 성기를 보내고 배역한 지도자에게는 성기를 회수하는 식으로. 최규화 권한대행에게 보낸 편지예요. 김종필이 출마하지 않으면 최규화를 세우겠다. 성기를 보내노라. 80년 6월 8일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장군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기를 보내노라. 그리고 85년 7월에 다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두환에게 두환아 다시 한번 각하가 네 친구냐 이씨. 아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탁친이 억하고 죽어봐야 정신 차리라래. 같은 일해 대사끼리 왜 이러셔? 에? 아니 아니 산속에 처박혀 있으면서도 뭔가 정세를 보는 건 빨랐나 봐요. 87년 6월에는 노태우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쇠머리에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 웃는 소리야. 전두환은 성기를 박탈하겠다. 노태우를 새 지도자로 세우겠다. 6.29 선언이 김윤열을 통한 민석의 지시라는 내용이 있어 참 묘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협박질까지. 간디, 박정희, 오히라가 뭐지? 예? 근데 보시면은 민석, 김윤열이 자신과 민석을 좀 분리해서 또 칭하고 있죠. 민석의 사자 김윤열. 이거 다중인격이요. 원맨쇼요? 짜잔. 노태우 대통령에게 성기를 내릴 당시에 상황이 됐대요. 태우 자네는 큰절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저 아세요? 물어보겠네. 근데 이게 큰절까지 하고 성기를 받아가 놓고 집권한 뒤에는 쌩깠나 봐요. 네? 92년 2월 18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 특수기관 요원들로 하여금 사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성기를 또 보냈습니다. 큰절을 받고 성기 니 누구 뭐 내 안악하시겠네. 이게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큰절을 하고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도 집권하고 나서 쌩깠나 봐요. 성기를 회수한대요. 짜잔. 94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성기를 회수한. 고추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김윤열이 내리는 그런 성스러운 기운을 회수한다는 편지를 그 뜻입니다. 김대중은 어땠을까? 이 김대중하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87년 7월부터 김대중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3대 대통령으로 지목했고 총리 누구, 국회의장 누구, 당 총재 누구 이것까지 다 짚어주면서요. 뜻을 거역한다면 민주당 대신 민정당을 택하여 성기를 보내겠다. 근데 이때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단 말이죠. 아유 진짜 이게 88년 92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성기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무현, 박관용, 박찬종, 정대철, 아이고 김윤환, 김종필, 권노갑. 88년 총선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홍사덕, 허화평, 허삼수, 정호영, 이해찬, 정대철, 정주영, 박세직, 김동길, 권노갑, 김진영. 92년에서 와 워싱턴까지 가셨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수한 거물들 다 들어갔죠. 김윤열의 제자 임광해 씨의 회고에 의하면은 이런 성기 하사 노름이 원맨쇼나 뻥이 아니었습니다. 정계에 이 김윤열의 소문이 파다있고 평소에는 쌩까던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아주 그냥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대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계를 평정한 대마왕 김윤열 마침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출했습니다. 85년에 방북을 했습니다. 김윤열은 당시 일반인으로서 꿈도 못 꾸던 방북을 85년에 성공했습니다. 2차 방북 때는 김일성과 면담에 성공했어요.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을 설득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총리 회담이 선결되어야 한다. 물론 이제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도 같이 있었대요 그 자리에.
3차 방북은 90년 9월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보낸 예물을 받고 북괴곤 장성이 포함된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도 구경했답니다. 아니 기겁할 로 아니야 이게? 아 이게 사이비 교주한테 그 북괴 지도층들이 저 정도 예를 갖췄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이래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방북을 할 때도 통일교 협회장 박보희가 김윤열에게 이제 북한과 제발 선 좀 놔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성사됐다는 거죠. 김윤열의 예언 능력에 대해 북한의 수뇌부들에게도 명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월간조선 95년 5월호 문선명의 위험한 남북 줄타기에 이런 정황이 다 설명되어 있었어요. 91년 6월에 4차 방북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김윤열은 북한이 유엔 가입을 계속 미루니까 김일성을 8월 15일을 준하여 죽여버리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 측이 5월 25일 어간에 유엔 가입 결정을 선포할 테니 방북해서 이 김일성의 사망을 처리하는 특별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군요. 짜잔. 그리고 91년 그때 이제 4차 방북 후 석 달이 지나고 나서 김일성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김일성 주석은 개뿔. 이거 한번 쑥 읽어보세요. 김윤열이 계속 북한 왔다 갔다 하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서 좀 많이 두드려 맞았나 봐요. 민석을 부인하도록 인위적인 방법을 가하며 인격에 치명타를 가했다니까. 제대로 불 때까지 진짜 코령탕 먹고 물거품 당했나 봐요 진짜. 그렇게 91년에 남북 통일 계획은 물거품. 3년 후 김일성은 죽고 노태우 대통령 퇴임하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 북계는 이제 김정일이 정권 잡았죠. 김윤열은 95년 6월에 다시 5차 방북을 했습니다. 이제 김정일을 북한의 주석으로 결정 및 성기를 내리는 일까지 했답니다. 와우. 95년 6월 24일에 평양에서 김정일에게 전달한 편지랍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97년 5월에 인민무력부에 무력 도발을 위한 밀명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는데 인민무력부에 내린 대남 도발 지시를 철회할 것을 명하는 이 김윤열의 편지입니다. (3년) 후 2000년에 이제 김정일이 다시 편지를 수신하는 걸 보니 뭐 그때 인민무력부에 내린 지시를 철회한 것 같아요. 뭐 97년이 별일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2000년 6월 7일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인데 순환 비행장에 내리는 김대중을 직접 김정일이 나가서 영접해라 등 이거 그냥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는데 그때 6.15 남북 공동선언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김대중을 공항까지 나가서 직접 맞이하는 파격을 선보였죠. 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6월 7일에 김윤열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에 순환 비행장에 직접 영접하라. 자네가 영접하는 모습이 전세계 언론에 비칠 때 명분과 실리를 얻게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되게 묘한 일입니다 진짜. 아니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 빠가사이도 아니고 무슨 사이비 교주한테 전화하겠지만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무슨 영능력을 선보였나 봐요. 네. 이게 월간조선에 실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참 남북한을 다 넘나들며 명성을 떨친 이 대마왕 김윤열이지만 이 한 인간으로서의 가정사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부인 윤금순 여사는 여전히 같이 해로하고 있어요. 큰딸은 서강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인과 결혼했고 연세대를 졸업한 둘째 딸은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정말 자식 농사는 끝장나게 잘 지었어요.
결혼 25주년에 금강산 백두산 구경시켜줄게 했던 부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90년 3차 방북 때 정말 평양, 금강산, 묘향산, 대성산, 백두산을 비롯해서 부인의 고향인 원산 명사십리까지 방문해서 소원 다 풀어줬습니다. 이 부인 윤금순 여사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나 봐요. 의외로 진짜. 예. 근데 이 대마왕에게 있어 한 가지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 넘사벽이 뭐냐?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은 답이 나왔어요. 85년, 91년, 94년, 96년, 2003년까지 이게 5번 빗나가고 나서는 남북 통일과 관련된 예언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윤열은 일찍 이제 문선명을 일컬어서 나의 정인의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민석입니다. 김윤열 자신보다는 문선명을 일컬어 이렇게 칭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세례요한 포지션이죠. 문선명에게는 신도가 많은데 왜 김윤열 자신에게는 다른 신도가 적냐? 바로 문선명은 전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심판주는 다른 사람이 적은 게 당연하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윤열은 이제 심판주 포지션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김윤열의 추종자와 제자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지금도 이 에덴문화연구원 만교통화교회 이런 예배 의식은 김윤열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참석이 가능해요. 앞서 김윤열과 문선명이 56년에 의형제 맺고 76년에 1차 만남을 갖기로 했다. 근데 약속했는데 이게 빗나가고 문선명이 갈수록 이상한 짓을 하니까 김윤열이 문선명에게 결국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좀 경고였습니다. (84년 8월에) 보낸 편지에서 문선명에게서 성기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민석의 이름이 아니라 김윤열 자신의 이름으로 정말 의형제 맺었다 그러잖아요. 형제 정에 호소하는 인간적인 설득입니다. 이 편지는 1990년에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문선명은 개코로 찢었죠. 편집하고. 결국 김윤열은 개빡쳤습니다. 와, 93년 7월에 보낸 김윤열의 편지입니다. 보시면 84년 8월, 1990년, 93년 7월. 와, 9년 동안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2001년에는 통일교를 분해해버린다. 통일교를 갈아버리겠다는 경고죠. 특히 문선명의 방북이 김윤열 자신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김윤열이 이제 정보기 안에 끌려가서 두들맞은 게 문선명의 이런 참소에 의해서였다는 게 참 문선명이 인간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뭐 2019년 현재까지 통일교는 뭐 끄떡없죠. 분열됐을 망정 분해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윤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참 묘한 인물입니다. 뭐 거대하게 이제 종파를 만들어서 크게 이름은 못 떨쳤어요. 하지만 마쿠와 비선의 실세로 이제 이름을 높였습니다. 특히 사이비 교주 사상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남한과 북한 모두를 넘나들며 대활약을 펼쳤고 많은 지도자 정치인들을 세우고 패하고 전하를 쥐락펴락 거의 축지법 쓰듯이 국민 교육 헌장의 원고까지도 기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인이자
광인이었죠. 김윤열. 이후 등장하게 될 자칭 재림주들의 모든 교리와 이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직통 계시에 미혹돼서 이제 주를 참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여색을 탐하거나 재물을 취하는 등 비리와 범죄 행각은 또 없었습니다. 진짜 순수 종교인으로 남았어요. 개인 사적으로는 정말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가정도 잘 꾸리고 자식 농사는 끝장나게 잘 지었어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현대 종교에서 발간한 국내 이단 사이비 망단에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름 중에 하나로 묻어가며 한없이 낮고 낮은 존재감으로 인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으로 오해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 김윤열 진실로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사의 한 획을 끈 기인이에요. 대마왕이란 호칭이 아깝지 않은 자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아신 분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참 재미없는 2단 상담소 시리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